올부님들 안녕하세요. 미국 소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인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고정적으로 이번 주 일정을 짚어보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기준금리의 주간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영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여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핫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이벤트를 덮어버릴 만한 주요 이슈죠.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내는 경제 전망 SEP 그리고 양적 긴축 QT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연준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뉴욕 현지 시간에 맞춰서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이벤트를 짚어볼게요. 우선 19일 월요일은 영국, 일본 증시가 쉬어갑니다. 그래서 20일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요. 뉴욕 증시 개장 후인 오후 1시에 미국 재무부가 20년 만기 국채를 입찰합니다.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지표만 보지 말고 관련 종목 하나 볼까요? 바로 iShares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입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서 우리가 쉽게 티커 TLT로 불러볼게요. TLT는 20년 이상 만기인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건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LT 같은 경우에도 9월 15일 기준 올해 시세 연중 시세 변동률이 약 마이너스 25%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스파이 ETF 연준 변동률이 약 마이너스 17%인 것에 비하면 더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 긴축이 맞물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FOMC 회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21일 수요일에는요. 드디어 연준이 미국판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를 발표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20일 목요일 새벽 3시예요. 다들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저희 FOMC 동시통역과 해설방송 다들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9월 FOMC 정례회의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금리 인상폭, 두 번째는 미래의 금리 인상폭, 세 번째는 양적 긴축 QT 진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은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중 어느 쪽을 좀 더 예상하시나요? 이 방송을 찍는 9월 15일 오전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질 확률을 80%로 봤습니다. 빅 스텝 예상은 예전역에 쑥 들어갔고 울트라 스텝 확률이 20%네요.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명분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은 1년에 4번 분기 말에 해당하는 날에 경제 전망 SEP를 하고 점도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점도표는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이름을 이렇게 딱 가리고 점을 찍어서 투표하는 것이죠. 직전 경제 전망 때인 6월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상으로는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기준금리 중앙값을 3.375%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처럼 FOMC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기준금리가 조만간 4%까지 올라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 해온 것을 보면 연준이 6월 때보다는 더 매파적인 연말 전망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는 양적 긴축 QT 진행 계획 문제인데요. QT는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앙은행 긴축 정책입니다.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월가 예상이 온도차가 좀 있어요. 월브님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QT 양적 긴축은 연준이 연준 대차 대조표 상에 있는 채권 같은 이런 자산 보유 규모를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 돈줄을 조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최근 이제 연설 때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양적 긴축의 속도를 내겠다고까지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연준은 9월부터 애초에 양적 긴축 속도를 2배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알고서도 연준이 그간 너무 과격한 나머지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빠르게 줄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난주 JP 모건 분석을 보면요. 6월에 QT가 양적 긴축이요. QT가 시작된 여파로 올해에만 연준 준비금 규모가 8,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15조 6,110억 원. 엄청 많죠? 이 정도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뿐 아니라 도이체방크, UBS 증권도 양적 긴축 QT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 이제 예측을 보면요, 연준이 내년인 2023년 말까지 대차 대조표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적 긴축을 기준금리로 따지면 환산을 해보면 75에서 100p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울트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 규모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도 실질적인 이제 금리 인상 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화 환율로 생각하니까 이제 더 슬퍼지네요. 이날은 사실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기존에 이제 기준금리가 13.75%, 엄청난 수준이죠. 이 정도였는데요. 브라질은 이제 자원이 풍부한 자원국이긴 하지만 신흥국이다 보니까 연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올려서 이전부터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00bp씩 올려왔습니다. 다음으로 22일 목요일에는요,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아마 많이 올리겠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리스크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나 뛴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1.75%인데요. 이미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이 10%를 넘었는데 내년 1월이면 15%까지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빅스텝 결정, 즉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요일로 가볼게요.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23일 금요일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 증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일단 23일 금요일에 유로존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미국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우리가 사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PMI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이 PMI는 산업 현장의 구매 담당 관리자들에게 시장 분위기를 설문조사한 다음에 이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인데 기준은 50이에요. 그래서 50을 넘으면 경제가 낙관적이다. 좀 밑돌면은 그쪽 업황이 좀 비관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50을 밑돌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50을 넘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전문가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FOMC 일정이 중요하고 또 쭈루루 각국 기준금리 결정 일정도 있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월가월부가 FO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기자회견도 동시 통역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바로 연달아 이어서 뭐 해설 방송 같은 거, 또 이슈에 맞춰서 짤막한 팝업 영상도 직접 기자가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